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철도가 한국전쟁 중 전개했던 전시동원을 왜 검토해야 되는지 그 연구사적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 발발 직후의 전시송의 개시와 낙동강 전선에서의 방위수송의 전개를 고찰한 다음 유엔군의 지휘하에서 전시송 체제가 어떻게 성립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는 ECA 원조에 의한 경제부흥 계획의 실시에 이르러 철도 건설은 중요한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철도 전반의 수송 성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발발은 한국철도에 있어 외적 쇼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혁명 영역만으로는 한국 정부의 전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병력 10만 명에 이르는 2군단으로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에서는 긴급 국장회의가 열려 철도 운영의 전시 동원을 결정했습니다. 즉 전국의 500의 역 및 사무소에 대해서 비상시에 갑종 경비를 내려 비번자의 대기, 출정자의 소환을 명하는 것과 동시에 수송통제책으로 강력한 여객통제 외에 식량 이외의 일체의 화물 수탁을 금지하여 군사성의 최대한의 철도 수송력을 염출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유군국 내 일실, 육부, 즉 정보실, 총무부, 운전부, 운수부, 시설부, 공작부, 조달부의 수송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철도구에서는 지방수송부를 두어 국방부와 중앙청 연락사무소의 정보연락관을 파견했습니다. 게다가 후방지역으로부터 중견 직원 및 차량을 차출하여 용산지구에 배치함으로써 군사수송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의 신속한 침공으로 인해 한국군은 괴멸 상태에 빠져 한국 정부는 대전 이동을 결정해 27일 오전 1시에 한국철도에 대해서 즉시 피난열차 편성 급속 운행이라는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한국철도는 가능한 한 많은 열차를 증발하고자 하여 폐쇄 구간 내의 열차 수나 차량 견인 수를 무시하여 군사수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26일 30개, 27일 40개 피난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전술적 상황으로 인해 서울 시민의 피난 명령마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철교의 폭파가 이루어져 한국철도의 수송본부는 많은 수의 차량과 직원을 잃은 채로 수원에서 대전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철도는 불과 3일 만에 시스템 운영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28일에는 대전에서 교통부 장관 이하의 수뇌부가 모여 철도 차량 및 각종 자재 확보책, 일반 열차의 운영 중지, 직원, 가족의 구호 대책, 수송본부와 육군본부와의 연락 방식 및 임무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호남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인 대전에서 전방인 수원에는 수송본부를 두고 후방에는 병참기지인 부산철도국을 두어 수송태세를 정비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국철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전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돌파된 후 일본의 미 제24사단이 긴급 투입되었지만 수원, 천안 등이 차례로 함락되어 10월 중순에는 대전 북방의 금강 방위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한국 정부는 국가 존망과 관계된다고 보고 비상위원회를 열어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 계엄령 선포, 철도 수송 화물 특별 조치에 의한 일반 화물의 임의 처리, 14세 이상의 남자 소집 등을 잇따라 결정해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가덜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또 미군 제8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군작전 지휘권이 한국정부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유엔군의 전쟁체제에 편입되어
대전 지구의 방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는 미 25사단과 제1기갑부대를 필두로 군사수송을 담당해 특히 군수품에서는 최저 3일분 이상의 잉여물질을 확보하도록 수송에 임하였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전위부대 도하작전에 의해 방위선이 돌파되어 대전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이번 후퇴 수송에서는 서울에서의 퇴각 경험을 살려 군대의 퇴각 수송을 필두로 부상병, 환자, 중요기재, 비전투원, 주요 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 수송도 계획도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는 차량과 요원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운영방침은 교통부를 대구에 두어 유엔군과 중앙정부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교통부의 수송본부는 유엔군의 기구와 병행하여 부산에 두고 연합운수송관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침 하에서 총 반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시수송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송본부가 부산 내 이전하고 나서 낙동강 방위선에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철도 운영권의 조정은 작전 수행의 효율성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군 측은 한국전쟁에 깊이 관여하면서 제8군 예하 제8010 철도수송본부에 대해서 임시철도수송사령부의 편성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 있었던 미 점령군에서 요원을 지원받아 제8059 철도수송사령부가 편성되어 7월 9일 사세보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고 주요 지점에 RTO를 설치해 부산 병창사령부 수송부 하에서 미군의 군사수송 통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수송의 현황을 보면 강력한 보급 수송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실시와 더불어 한국군이 자의적으로 열차를 징발하는 등 철도 운영은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8군으로부터 무초대서를 경유해 철도 운영권을 유엔군에게 이행해 줄 것을 신청하여 7월 20일부터 한국철도는 제8059 수송사령부의 지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는 수송사령부로부터 지휘를 받아 군사수송에 임하면서 일반 수송에 관해서는 대구지구의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산지구에서는 수송본부장, 즉 교통부 차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낙동강 방위 전투에서는 북한인민군 제2군단이 대구 북방에 대해 8월과 9월 2회에 걸쳐 대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약 1개월 반에 걸쳐서 대규모 군사수송이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철도는 많은 차량 및 직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기지인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열차 수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부 자원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방 피난 직원을 적수에 증원 배치하여 수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였습니다. 특히 피난 직원은 대량 군수품으로 그 처리가 곤란했던 항만 주변에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총반격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군수품의 하역을 위해 부두 하역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을 1시간 연장한 물론 휴일을 폐지하여 무휴 근무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송본부는 차량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운전사무소의 열차 운행, 열차사무소의 화물관리, 차량검사사무소의 차량관리 등을 강화했습니다. 이미 철도 화물 수송의 특별 조치로 인해 긴급시에 임의적인 화물 처리가 가능하여 화차의 사용 효율은 좋아졌으나 주요역에서는 부역장제를 도입하여 그 책임하에 군사수송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공작창의 수송 능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부산철도 운수과 내에 화차 조사반을 설치해 전선에서의 화차 동태와 수송량을 타진함으로써 관할 지구 내의 배차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기관차 약 200량이 파괴 상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9월에는 1개월간 30만 톤 이상의 군사수송을 감당했습니다. 수용량이 많을 때는 부산에서 1일 2만 톤,
700량의 물자 수송이 열차 운행 60회에 이루어지는 등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군수품의 조달 루트를 보면 유엔군의 총 반격까지 극동 군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요코하마, 사세보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수송 경로를 따라 매일 300톤의 해륙 연계 수송이 전개되어 총량 약 86만 톤에 이르는 군수물자가 부산에 수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중앙부대에서는 종래 1일 평균 600톤에 지나지 않았다 하역량이 3,000톤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한편 총 반격 작전을 염두에 두고 수송태세를 정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전쟁동원 체제의 정비에 따라 주일병창사령부가 편성되어 제8군 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의 부대 신설에 맞춰 미국의 본토 및 하와이에서 증원부대도 잇따라 도착해 유엔군은 9월 1일 17만 9,930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도 수송의 강화책으로 8월 26일에는 제8059 임시철도수송사령부의 요원으로 제3철도수송사령부가 편성되어 그 예하에 철도운용대대나 철도공장대대가 배속되었습니다. 그 후 총반격작전에서 차지하는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월 17일에 제3철도수송사령부는 부산 병참사령부의 후신인 제2 병참사령부의 예하에서 제8군 직속부대가 되었습니다. 동사령부는 통신, 공무, 참호, 계획, 경비, 수품, 운수 등의 부서를 두고 직원 수 3만 2천 명의 교통부를 통제했습니다. 제3철도수송사령부는 열차 운행이나 시설 전반의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차량, 레일, 침목, 석탄을 공급했습니다. 필요한 자재는 교통부의 요청이나 동사령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해 동사령부 G4로부터 상급기관인 제8군에 요청되거나 민간구호 원조로서 유엔군 사령부의 보건후생부에 요청되었습니다. 한국철도로에 대한 자재 지원의 규모는 매월 약 3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철도의 운영은 미국의 전쟁체제에 완전하게 포섭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수송 체제의 강화와 함께 교통부 본부에서는 잠정적인 조치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육상, 운송, 공무시설, 공전시설, 해운, 자재보급, 격리지도의 6개반이 조직되어 총반격 시의 군사성과 시설 복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시설반에서는 복구대가 조직되어 터널이나 교량 등의 복구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9월 공세가 실패로 끝나자 제3철도수송사령부에서 북진 준비 명령이 하달되어 피난 직원이 전원 소집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각 열차에는 화기, 탄약이나 복구 자재가 적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발발과 함께 한국철도가 전시동원됐지만 전력 차이에 후퇴될 수밖에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이 전쟁 체제에 편입되고 이론적으로 운영되어 북한 인민군에 대항하여 방위성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진에 따른 수송체제 회복과 점령철도의 관리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